지난달 헬로윈데이는 3년 만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사전에 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책이 없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민상입니다. 예. 지난달 29일이죠. 이태원에서 정말 최악의 참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29일 그 이태원 헬로윈 축제 즐기기 위해서 정말 거리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이 좁은 골목에서 정말 수만 명의 인파가 좀 몰리면서 불행한 그런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네, 현재까지 집계된 것으로 보면 156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런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비슷한 또래들이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네. 다시는 또 이런 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예. 사고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압사 사고니까요. 만약에 이제 1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밀게 되면 그 힘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게 그 개인마다 몸무게 차이는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기에 한 성인이 50kg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0명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그 집단 하중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네. 예, 이때 당시에 집단 하중은 약 5톤 정도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집중되게끔 이렇게 몰려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집중 하중을 받았을 거도 저도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골목 특성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약 15톤에서 20톤까지 그 집중 하중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고요. 예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참혹한데 말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압사를 당해서 질식사했을 그런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압사 현장에서 그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게 그래서 네. 더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 물론 네네. 이번 그 참사는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죠. 네네. 정말 안타깝다, 황망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보통 소방에서 이제 골든타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응급구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골든타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4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압사 상황에 딱 직면을 했을 때 대부분의 그 당시 피해자분들이 아마 제때 심폐소생술을 받지는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네. 특히 이분들이 그 현장 뭐 보도된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는데 보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정말 서로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리고 이렇게 깔려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복잡하게. 예. 그런 상황에서 소방이나 경찰에서 그분들을 신속하게 빼내는 것은 아주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예로 정확히 저희가 이렇게 그 영상으로만 보는 거 보면 뉴스 보도에서 초반에 많이 나왔던 그 자료인데 소방관분이 아래 이렇게 맨 밑에 있는 분을 소위 이렇게 팔을 잡아서 당기잖아요. 네네. 당기는데 놓친단 말이죠. 네네.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소방관분이 체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힘도 좋으실 텐데 사람을 당기는데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구조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동안 이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망 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번 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었던 겁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원래 경찰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주최책 없는 그런 다중이 모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은 별도로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행사, 대표적인 것이 뭐 스포츠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혹은 뭐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 이런 데에서는
인파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 준비를 해놓죠.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다음 이 주관자가 사실 뚜렷하지 않았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 따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저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사실 사전에 군중 통제하는 게 저희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 사건 현장 골목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비좁았다. 그리고 최근 보도돼 있는 자료들이랑 보게 되면 그 옆에 약간 이렇게 그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그 골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제선을 둬서 일정 인원이 통과하는데 이렇게 좀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에서 발간되어 있는 책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경비 경찰을 교육 훈련할 때 쓰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사실 매뉴얼은 아닌데 교육 자료거든요. 보면 경찰들 전체 경찰관들 신인 교육부터 늘 받는 것이 이건 물론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행사 안전 경비, 혼잡 경비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요. 네네. 네, 이게 약간 경비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뭐 대규모 공연이나 어떤 경기 대회, 사람들 많이 모인 군중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자연적인 소통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군중 정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오늘 아침에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게 112 신고센터에 계속해서 상황실에 신고가 6시 반부터 들어왔다. 한 6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출동한 건수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었더라도 신고가 들어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런 말씀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은데 경찰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군중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뭐 몇만이 모인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할로윈데이 기존에 했으면 뭐 모이는다는 군중이 모인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 저도 뭐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좀 있는데 보면 그 사건 발생되는 부분에 보면 신고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막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실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요.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보면 맨 처음에 이 경찰은 행사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 관련된 그런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뭐 얘기는 해놨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주치자나 어떤 폭행 사건 이런 것이 있을 때 출동 위주로 생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경찰이 눈에 안 띄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많은 군중 중에서 경찰이 눈에 띄는 것은 솔직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경찰이 배치가 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에 잘 띄게 하고 신고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하는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릴 경우는 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시민분들 대응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뭐 위기관리나 재난 그리고 경찰 관련된 부분에도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그중에 특히 평소 교육 훈련이 중요한데 생애 주기별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영유아기 이후 때부터 해서 쭉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에서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그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외출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특히나 그 평소에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물론 뭐 굉장히 피해자, 희생자 많았지만 그 중에는 CPR 받고 또 깨어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피해자분들 심리적인 구조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였습니다.